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연말이 되면 늘 하던 방송입니다. 그죠? 연말정산 절세하여 연금저축에 투자하자. 2023년 연말정산과 2024년 내년에 이제 여러분이 환급받을 혹은 추징당할 세액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필독하셔야 되겠죠. 그죠? 특히 초년생들. 자, 요 영상을 시청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소득이 1억 이상 차이 날 수가 있다. 자, 반드시 초년생들 시청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줄 돈 세금이죠. 그죠? 세금. 국가에 내는 세금은 최대한 늦게 준다고 해서 페널티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득이 많습니다. 받을 돈 과세이연은 최대한 빨리 챙겨받아가지고 연금저축에 투자해라. 자산 형성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세금이라 그랬죠. 세금. 자, 투자 수익률 높이려고 헛구쟁하지 말고 세금 줄이자. 자, 1번 근로소득세 원천공제는 80%만 해라. 세금 빨리 낸다고 국가는 여러분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상도 안 줍니다. 그죠? 깎아주는 것도 아니죠. 세금도 안 깎아줍니다. 자,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 원천공제 80%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여러분이 그 회사 급여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해서 변경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연금저축 IRP 연납입 한도 능력되면 1,800만 원은 꽉 채워라 그랬죠. 그죠? 형편 안 되면 세액공제 납입 한도 900만 원이라도 꽉 채워라. 고소득자의 유일한 절세 방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연소득을 한 푼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3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회사에 주는 각종 자격증 수당 있죠. 자, 이거는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 자, 이걸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소득이 1억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이 자격증 수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작년에 올린 이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요걸 한번 시청해 보시고 요거 한번 유튜브 시청해 보시고 연말정산 명세표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연소득 각종 공제금액을 때려 넣으면 여러분이 환급 추징받을 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걸 구글 스프레드시트 들어가가지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 사본 만들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제 구글 지메일에 계속 그 메일이 옵니다. 메일 승인해달라는.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가 보면 그 구글 지메일이 수백 통이 와 있는데 그래서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사본 만들기 클릭하세요. 7일간만 공유하겠습니다. 무한정 방치하면 메일이 수백 수천 통이 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간단한 구조를 살펴보면 나의 총 소득이 연 8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다. 거기서 빼기 종합소득 공제를 하고 뭐 기본공제, 인적공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런 거 다 빼주고 공제를 다 해줍니다. 여러분이 낸 거 전에 공제를 다 해줘요. 그러면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 해당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따 스프레드 시트 가가지고 살펴볼게요. 거기서 또 세액 감면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빼기 세액 감면을 해주고 여기서 또 빼기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연금저축 그리고 IRP 요 두 개가 특히 세액공제 금액이 크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빼주고 세액 감면 빼주고 세액공제 빼주고 하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올해 8천만 원 총급여를 받았으니까 국가에서 정한 결정세액은 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미리 월급에서 세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천공제를 했겠죠. 그 기납부한 세액, 미리 납부한 세액이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정세액 빼기 기납부세액 하면 환급 추징세액이 나오는데 이 괄호 안은 괄호가 된 거는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란 얘기. 마이너스는 이 환급 받는 거예요. 플러스는 추징당하는 거고 뱉어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환급 받는 게 좋을까요? 추징당하는 게 좋을까요? 자,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이 받는다는 것은, 환급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미리 세금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투자할 돈을 미리 세금으로 내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 자산 감소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좋은 거다. 그래서 세금 늦게 내는 거는
늦게 낸 것만큼 여러분이 그 세금으로 자산 운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급여 원천 공제는 반드시 80%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 수당이 30년 근로자 생활에서 근로소득 총액을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자격증 수당의 종류로 되게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죠. 뭐 정보처리기사, 컴활 등등. 그리고 뭐 외국계 회사, 이런 회사는 의학 관련 토익, 토익 성적에 따라서 월 20만 원, 30만 원 주는 회사도 있대요. 그죠? 그래서 월 5만 원 자격증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연금저축으로 S&P 500으로 CAGR 10%로 30년 운용 시 1억 1,400만 원을 더 벌 수 있다. 자, 자격증 수당 5만 원이 자산 차이를 이렇게 벌린다. 그래서 1억 1,400만 원을 더 벌 수 있고, 또 자격증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든요. 자,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무조건 다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여러분의 그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입이라도 통상임금이 불어난다. 여러분의 그 월급이 불어난다. 자, 대법원 판례입니다. 물론 이전부터, 이 판례가 나오기 전부터 자격증 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사 직원이었나 보네요. 캐빈 의학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수당은 당연히 평균 임금에도 포함돼 가지고 평균 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또 기초임금이 되죠. 그죠? 30년 근속 시 5만 원 곱하기 30년 150만 원의 퇴직금 증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주식 수익률 1% 올리려고 헛공부할 시간에 자격증 공부라도 해서 저런 컴퓨터 관련 자격증, 토익, 수당 이런 것들을 꼭 챙겨야 된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 이런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따야 됩니다. 그죠? 따는 순간부터 수당이 여러분의 월급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가가지고 요 연말정산 명세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연말정산 명세표입니다. 연말정산 명세표. 요 노랑 셀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총급여가 예를 들어 8천만 원을 받았다. 올해 8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요 과표 공제 보이시죠? 여기서 8천만 원 받은 사람은 요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수식을 넣어놨습니다. 요 수식 보이시죠? 그래서 8천만 원 받았으면 근로소득 공제, 기본 공제를 요만큼 해줍니다. 1,375만 원을 해주고 8천만 원에서 요거 빼면 근로소득 금액은 이제 6,625만 원이 되는데 기본 인적 공제가 있어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여러분이 뭐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 그럼 한 명당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미성년 자녀도 한 명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공제를 받네요.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있죠? 국민연금 보험료. 자, 여기서 요 4대 보험 계산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 와가지고 이 8천만 원 연봉을 8천만 원 받는 사람은 월 소득 금액이 8천 나누기 12 해가지고 666만 6천 원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1000명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나 봐요. 그러면 4대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로자 부담금, 자, 국민연금 26만 5,5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디 갔냐? 국민연금 26만 5,500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318만 6천 원이 국민연금 보험료고, 근보료 역시 아까 거기서 그대로 옮겨오시면 됩니다. 그죠? 고용보험료 그대로 옮겨오시면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이 어디 갔냐? 근보료 다 옮겨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세 원천 공제를 얼마나 할 것이냐? 나의 월급에서 이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 내가 연봉 8천만 원이니까 나누기 12 하면 월급액은 666만 6천 원이네요. 그래서 배우자 한 명, 자녀 한 명 이렇게 공제를 받고 계산을 하면, 자, 근로소득 원천 공제를 80%를 선택하면 국세는 38만 8,430원을 원천 공제 당하네요. 그래서 근로소득세 월 38만 8,430원 곱하기 12 해가지고 연 460만 원 이렇게 원천 공제를 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기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기납부세액이. 그래서 요 6,600만 원에서 이렇게 각종 종합소득공제를 다 빼면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요 보이시죠?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8천만 원에 25%는 2천만 원이고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사용 금액은 2,500만 원인가 보네요. 그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11월쯤 되면 여러분의 그 카드 사용 금액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2,50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면 공제 적용 금액은 2,500 빼기 2천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이 공제가 적용되는데 체크카드는 요 500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2 해가지고 30%가 공제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는 75만 원이 공제가 되고 신용카드는 나누기 2 해가지고 15%가 공제돼요. 그래서 37만 5천 원이 공제되고 합계는 112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요 모든 공제 금액을 다 빼면 이제 종합소득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이 산출세액 보이시죠? 이 사람은 이제 과세 표준이 5,300만 원이니까 요 구간에 해당하겠네요. 5천 초과 8,800 이하. 그래서 기본세율은 24%입니다. 그리고 누진 공제를 또 요만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산출세액은 708만 4천 원인데 이제 여기에서 근로소득 기본 세액 감면을 받고 세액 공제를 받고 이제 여러분이 그 IRP 그리고 연금저축 넣은 거 있죠. 공제를 받고 이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나 보네요. 이 사람은 정치자금도 10만 원 기부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노조회비에 대해서도 15%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세액 공제를 모두 받은 금액 179만 8천 원을 빼주면 이제 여러분의 그 결정세액이 나와요. 결정세액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원천공제 받았던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금 있죠. 그래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환급 받는 게 아니고 추징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천 공제율이 80%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저기 환급 받는 게 아니고 추징 당하겠죠, 그죠? 그나마 연금저축을 했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했기 때문에 약 118만 원이 줄은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여기서 118만 원 돼가지고 약 170만 원 가량을 이제 추징을 당하는데 연금저축과 IRP 때문에 그만큼 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고소득자는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연금저축과 IRP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118만 원이나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봉 8천 대비 실효세율이 6.61%네요. 그래서 요 추징 금액은 내년 뭐 2월이나 3월에 월급에서 깎여 나가겠죠. 그리고 이 한꺼번에 이렇게 68만 원을 그달 월급에 2월이나 3월 월급에서 한꺼번에 빼나가면 이 사람이 또 생활비가 부족할 테니까 대개 이렇게 2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3개월 정도 분할 납부해 줄 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올해 연말 정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